반갑습니다. 웹기술 개발팀의 정찬명 매니저라고 합니다. 아침에 비가 살짝 와서 약간 축축했는데 지금은 날씨가 점점 맑아지고 있네요.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거죠? 예. 자, 제가 설명할 내용은 그 SK 플래닛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최근에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 웹 접근성 평가를 실습을 해보는 그런 실습 과정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전 4시간 동안은 그 여러분들 뭐 장비 사용하실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목차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 SK 플래닛의 웹 접근성 지침이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가면서 예제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근성 지침은 제가 그냥 제 멋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 WCAG 2.0 그 국제 표준하고 국가 표준 KWCAG 2.0 국가 표준을 참고해서 되도록 동일한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침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자, 여기 영어 문장 하나가 있는데요.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안심하고 틀리셔도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만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팀 버너스리가 웹에 대해서 한 말인데요. The power of the web is in its universality. 예, 웹의 힘은 보편성에 있다.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측면이다.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웹은 처음에 팀 버너스3가 만들 때부터 장애에 대한 고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교재에 정답을 메우시면 됩니다. 예, 펜 가져오셨죠? 자,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이 갑자기 퀴즈 먼저 막 내고 황당하시죠? 웹 접근성의 의미는 무엇을 가진 사람이 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저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영어 아니라 한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리셔도 괜찮은데 말씀을 안 해주시네요. 괜찮습니다. 예. People with disability. 예.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 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공인인증서 때문에 파이어폭스에서 리눅스에서 웹을 이용하기 불편해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플래시로 떡칠을 해놔서 접근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웹 접근성 문제는 철저하게 장애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을 못하는 주체가 장애인이면 웹 접근성 문제가 맞는데요. 장애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환경적인 장애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은 웹 접근성이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의 의미는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웹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것 또는 그것을 측정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브라우저,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웹을 이용 못하는 것은 뭐 상호 운용성 또는 호환성에 관한 문제지 웹 접근성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 접근성이 무엇인지 일단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장애인 인구가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기를 드릴 걸 그랬나요? 뭐 1번 3%, 2번 5%, 3번 10%, 4번 15%. 네, 15%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드릴 건 없지만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면
장애인 인구가 15%라고 한다면 그럼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적어도 1명 이상은 장애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장애인들은 거리에 나와서 잘 돌아다니지 않죠. 예. 근데 복지가 잘 된 국가에서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아 보인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각종 복지 혜택이나 그런 그 도로의 시설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사회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뭐 국가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것만 장애인으로 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엔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장애를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전 세계 장애 인구가 15% 정도 되는데 후천적 장애 비율은 90%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저 장애인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잘못된 편견에 빠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 대부분 후천적 사고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될 확률은 몇 %일까요? 계산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여기 정답을 적어놨는데 제가 드래그가 안 되는군요. 한 15% 중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대략 10%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지금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장애인의 문제는 나와 별 관계없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곧 미래에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는 여러분들한테 동기를 좀 부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약 5년 전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5년간의 이제 유예 기간을 두었다가 5년 후가 된 올해 4월 11일부터 민간 분야에도 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발효가 됐거든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은 이런 웹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리고 차별을 받은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법률인데요. 장애를 사유로 무엇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면 차별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법에 있는 문장인데요. 저 괄호 안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갈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지금 표정들이 너무 어둡고 무거우세요. 갑자기 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가요? 저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애를 사유로 분리, 배제, 제한, 거부 장애인을 분리를 하거나 배제를 시키거나 제한을 두거나 거부를 하면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웹에서도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차별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마지막에 가서는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법에서 이런 부분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 접근성을 지키려는 그 기관에서 과도한 부담이 있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성질상 불가피한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굉장히 오래된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근데 장애인이 4층에 올라가야 돼요. 계단만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은 4층에 가지 못하도록 의도하진 않았지만 분리하고 배제하거나 거부한 것이다.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건물의 어떤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경우는 차별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차별 행위가 악의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아직까지 이런 벌금을 받거나 징역을 산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땡땡과 땡땡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여하지 않는다. 저 괄호 안에는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게 될까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객관식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주관식은 좀 어색하시죠? 예.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이 벌칙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웹 접근성을 지키겠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불충분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저런 벌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서 또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교육을 보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은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웹 접근성과 관련된 지침, 국제 지침, 국내 지침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진국들에서 주로 자기 나라 국가만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플래닛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은 이런 국내 지침하고 국제 지침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요. 일단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제 지침이나 국내 지침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지 왜 플래닛에서 별도로 뭐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었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갱신 주기가 굉장히 깁니다. 예. 기존 표준들도 최소한 2, 3년 이상 훨씬 지났어요. 근데 웹 트렌드라든가 그런 환경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데 표준이 그런 걸 빠르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좀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게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웹 개발자에게는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할 수 있게끔 지침 아래 각각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SK 플래닛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결국 저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21개의 지침이라고 잘못 적혀 있는데 22개의 지침과 45개의 점검 항목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자주 물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웹 접근성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사내에서는 이 지침을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못 지켰어? 그럼 서비스 출시하지 마. 이런 기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K 플래닛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지킨다고 해놓고서도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하면 특정 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강제하는 규정은 아닌데요. 대신 그런 리스크를 떠안게 되겠죠. 장애인 고객이나 고객을 대변하는 사람으로부터 진정이나 소송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을 느꼈다고 해서 꼭 그 사람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웹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적용이 되는 지침인가요? 만약에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웹 기술을 사용을 했다면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앱, 웹 앱 이런 것들은 다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웹 아닌 애플리케이션은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웹 접근성에 관한 표준이나 가이드라인 국가 표준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뭐 국가 표준은 없거든요. 아직은요. 없지만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은 그 웹 접근성 연구소라는 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표준은 없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웹 애플리케이션도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특별히 웹 분야에 한정해서만 차별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은 그 자체적으로 그 벤더에서 접근성 API를 제공을 하면 그걸 이용을 하거나 또는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웹 접근성을 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사용성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접근성 지침을 지켜야 하나요? 일단 이거는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사용성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일단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가 뭐 1년에 연속된 그런 번호들 입력할 때, 특히 카드 번호 같은 것들 입력할 때 있잖아요. 네 자리 다 채워지면 자동으로 포커스가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고 이런 인터페이스들 있잖아요. 동작들 있잖아요. 근데 웹 접근성 지침에서는 사용자가 실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점을 자동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웹 접근성 지침에서는요. 근데 사실 비장애인들은 초점을 그렇게 자동으로 옮겨주면 더 편하잖아요. 그죠? 사용성에서. 근데 접근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초점을 옮기는 것은 접근성 지침 위반이다.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저한테도 꽤 어려운 문제고 이따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AJAX와 같은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기술을 사용을 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나요? 네, 그런 측면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리아 기술을 사용을 하면서도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가이드라인을 지킨다고 해서 완벽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노력하려고 해도 분명히 빈틈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기술과 관련해서 W3C에서 웨이 아리아라고 하는 이런 별도의 스펙을 만들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많이 쓰이고 있지 않고 보조공학기기들도 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서비스 개발 중인데 지도 이미지에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달아라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근데 지리 정보는 근본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서비스이고 특히 마우스 입력 장치에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인터페이스, 화면을 확대한다든가 드래그해서 옮긴다든가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각에 의존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도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제공을 한다고 해도 시각장애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리 정보 영역에 대해서는 웹 접근성 평가할 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첫 번째 지침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침이 2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침 아래 체크리스트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첫 번째 지침은 이미지에 동등한 의미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이제 1.1 전경 이미지인데요. 전경 이미지라는 것은 그 img 태그를 쓰거나 그러니까 HTML 태그를 써서 화면에 이미지를 노출시키는 방법이고요. 배경 이미지가 또 따로 있는데요. 배경 이미지는 CSS를 이용해서 배경으로,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img 태그, 에어리어 태그, 인풋 타입 이미지 이런 태그들을 사용을 하면 그 요소에 동등한 의미 alt 속성값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저 alt 속성값은 문법적으로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락하면 문법 오류가 납니다. 문법 오류는 또 웹 접근성 오류로 칩니다. 뒤에 그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거 체크리스트 하나씩 보는 것보다 뭐 예제를 보면서 이해하도록 하시죠. 자, 이런 이미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체 텍스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지금 여기 대체 텍스트로 뭐를 어떻게 작성할지 써보라고 하면 정답이 하나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SK 플래닛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SK 플래닛 행복 날개가 있는 또는 SK 플래닛 초기 화면으로 가는 링크 이미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작성하시면 틀린 겁니다. 여기 X 표시 보이시죠? 접근성 오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것은 alt 속성이 없어서 문제고요. 두 번째 것은 alt 속성은 제공되었지만 값이 누락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지의 alt 속성의 값이 중요한 이유는 그 시각장애인, 전맹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모니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아예 쓰지 않고요. 그리고 또
마우스 포인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우스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맹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PC 본체하고 키보드만 가지고 웹을 탐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탐색을 하냐? HTML 태그를 화면 낭독기 보조기기가 그 태그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전달을 받아요. 근데 IMG 같은 경우에는 전달해줄 정보가 지금 없잖아요. Alt 속성 값 안에 있는 밸류 값을 음성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 또 Alt의 또 다른 목적은 뭐 이미지 서버가 죽었다거나 그럴 때 이제 저기 있는 대체 텍스트를 화면에 출력을 해줍니다.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정답은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예. SK 플래닛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대체 텍스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lt라는 속성은 알터너티브 텍스트의 약자예요. 예. Alt는 쌍따옴표 하고 그 안에다가 SK 플래닛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음은 이미지에 의미가 없는 경우에 이미지를 배경으로 처리하거나 Alt 값을 비운다 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는 어떤 종류의 이미지로 보이시나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라고 보이지 않으시죠? 예, 단순하게 그냥 장식적인 이미지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틀렸다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일단 첫 번째 것하고 세 번째 것은 확실히 틀린 거예요. 왜냐면 Alt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장면은 굳이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돼요. 예,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야 할 장면인데 사실 시각이 있는 사람은 이 이미지를 건너뛰잖아요. 장식이니까 불필요한 거니까 스킵하고 건너뛰는데 시각장애인은 이걸 읽어야 한다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의미가 없으면 Alt 속성을 쓰고 그냥 밸류 값을 비워둡니다. 쌍따옴표 하시고 밸류 값을 비워두시면 되고요. 또는 CSS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포함된 정보량이 많아서 Alt 속성 값이 충분하지 않다면 주변 맥락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지도 이미지는 접근성 평가에서 예외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도는 SK 플래닛 오시는 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대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예외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이미지 자체에다가 뭐 오시는 길을 표시를 해도 되고 또는 주변에다 텍스트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도 됩니다. 일단 SK 플래닛 약도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면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 지도 이미지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과 시각이 없는 사람이 이걸 들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접근성 오류예요. 차별이고요. 그래서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괜찮아요. Alt 속성 값에다가 약도라고 쓰고 그 아래다가 텍스트로 주저리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실제로 SK 플래닛 웹사이트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Alt 값 안에 그 대체 텍스트 정보가 없더라도 주변 맥락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lt 속성 값을 비우고 타이틀 속성 값으로 대체 텍스트를 작성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 똑같은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작성하면 틀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태그들은 전부 다 Alt 값을 작성하지 않았고 타이틀이라는 속성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lt는 알터너티브 텍스트의 역할을 하지만 타이틀은 용도나 목적이 다릅니다. 참고 제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타이틀 속성. 그리고 보통 화면 낭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타이틀 속성 값을 읽지 않음으로 설정을 하고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디폴트 값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을 이용해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가 좀 애매한 경우인데요. 제가 굳이 틀렸다고 한 이유는 동일한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타이틀 값을 읽도록 설정한 사람들은 SK 플래닛이라는 대체 텍스트를 2번을 음성으로 전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오히려 더 불편해지겠죠. 제가 실제로 이제 화면 낭독기 사용하시는 분들을 장면을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속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약 2배속 정도 빠른 속도로 듣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2배로 빨리 돌린 그런 것처럼 빨리 들어요. 왜 그렇게 듣냐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웹을 선형적으로 탐색을 다 웬만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건너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청하는 법을 배워서 속청으로 듣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정보를 중복으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SK 플래닛 홈페이지로 오시는 링크 이미지입니다, 존댓말을 더 붙인다거나,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친절 그런 거 다 불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이미지에서 제공하던 맥락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만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Alt는 SK 플래닛이라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지침의 두 번째 체크리스트 배경 이미지인데, 의미가 포함된 이미지를 CSS 배경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숨은 대체 콘텐츠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이미지예요. 통짜로 된 이미지인데 이걸 백그라운드, CSS 백그라운드로 제공을 했다고 간주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대체 텍스트를 어떻게 제공을 해야 하는가? 만약에 전경 이미지, img 태그를 썼다면 alt에다가 대체 텍스트를 작성하면 돼요. 근데 백그라운드로 제공을 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로 제공을 했다면 대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건 이제 잘못된 케이스죠. CSS 문법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로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안에 태그 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화면 낭독기 사용자들은 이 박스를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건너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div 태그가 여기서 시작됐다가 지금 여기서 닫히고 있죠. 이 div 태그 안에다가 이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화면에 보이겠죠. 화면에 보이겠죠. 이 텍스트도 보이고 이미지도 보이겠죠. 그죠? 둘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대체 텍스트는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CSS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숨겨놓으면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고,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체 정보를 이용해서 화면 낭독기로 음성을 전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CSS의 그 속성 값이 디스플레이 none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디스플레이 none이라는 그런 CSS 속성을 사용하면 화면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키보드도 접근 못하고 화면 낭독기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화면 낭독기는 처음에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 디스플레이 none 된 콘텐츠를 읽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센스리더라는 제품이 마치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none을 읽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막 얘기를 했죠. 그거 읽으면 안 되는 건데 왜 읽게 만들어놨어요? 막 뭐라고 했더니 또 안 읽게 만들었어요.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들한테 또 항의가 막 들어왔대요. 그 전에 읽히던 정보들이 안 읽힌다고. 그냥 읽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그 센스리더 제조사에서 디폴트 값으로는 디스플레이 none을 읽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끌 수 있도록 읽지 않는 설정을, 옵션을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설정하면 디스플레이 none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표준에 의하면 이거는 읽어서는 안 돼요. 인쇄를 해도 안 되고 어떤 장치도 출력을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또 비저빌러티 히든 또는 위드형, 하이형 이런 박스에다가 이런 속성을 제공을 하면은 화면에서 박스가 면적을 차지하지 않게 돼요.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 또 접근하지 못하는 보조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제공을 하면 유효하지 않다. 여기 뒤에 있는데 제가 굳이 앞으로 가서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는 한 1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고 일단 면적을 갖기 위해서 0픽셀은 안 되고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넘치는 영역을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는 이런 CSS 문법을 쓰면 이 텍스트는 화면에 보이지 않고 화면 낭독기에는 정확하게 음성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중에서 캡차 이미지인데요. 캡차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과 컴퓨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꼬부랑 글씨 입력하는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미지에는 대체 텍스트로 뭘 제공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이미지에 있는 그 문자를 그대로 대체 텍스트로 제공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도 그걸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캡차 문자, 꼭 이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캡차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만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체 수단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음성으로 듣게 해준다든지 뭐 원타임 패스워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뭐 일회용 비밀번호를 뭐 발송을 해준다든지 그런 대체 수단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만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캡차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옮긴 건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캡차 문자 또는 뭐 캡차 문자 이미지, 캡차 이미지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캡차를 제공을 할 때에는 시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이 캡차를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문자를 인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캡차 이미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음성으로 듣기라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 이렇게만 제공하면 틀린 겁니다. 사실 음성으로 제공을 해도 거의 뭐 알아듣기 힘들죠.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성도 되게 막 잡음하고 섞여 나와가지고 저는 평균적으로 이거 한 두세 번씩 틀리고요. 이거는 거의 뭐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청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리고 또 이런 방법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유선전화로 본인임을 확인을 하거나. 그러니까 뭐 이걸 제공하든가 아니면 이걸 제공하든가 셋 중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제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중에 QR코드인데요. QR코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흔히 이제 QR코드 스캔을 하면 어떤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보통은. 근데 그런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URL뿐만 아니라 텍스트 정보 또는 연락처 정보, 다양한 포맷의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URL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URL 정보를 만약에 포함하고 있는 QR코드라면 A 요소를 사용을 해서 링크 태그를 사용을 해서 그 QR코드 이미지를 링크 태그로 감싸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캔을 하는 사람은 스캔을 통해서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스캔을 하지 않는 사람은 QR코드 이미지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그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편하겠죠. 그리고 Alt 속성에는 이동할 사이트의 제목을 명시를 한다. 만약에 SK플래닛으로 이동하는 QR코드다. 대체 텍스트는 SK플래닛, 링크는 skplanet.com 하시면 되겠죠. 네, QR코드 이렇게 생겼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데 단순히 QR코드라고만 제공한 이런 방식은 틀린 겁니다. 실제 정보량과 다르다는 거죠. 정답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QR코드 이미지고요. A 태그로 감싸고 있죠. 그리고 연결할 URL을 링크했고 Alt 값에는 이동할 사이트의 제목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또는 뭐 참고적으로 QR코드라고 설명을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skplanet 하고 대체 텍스트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또 뭘까요? 만약에 문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URL이 아니라 문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원문과 동등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둘 다, 셋 다 틀린 거고요. 이 QR코드에 제가,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제 이름과 제 연락처가 나옵니다. 저한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스캔을 하셔가지고 제 연락처를 따실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은 사절이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저는 정찬명하고 제 전화번호를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문자에 해당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예, 다음은 두 번째 지침입니다. 예, 하나의 지침 아래 뭐 체크리스트가 막 한 서너 가지씩 있어요.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에 동기화된 자막 또는 원고를 제공한다라는 지침인데요. 멀티미디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동영상 또는 음성 그런 걸 말합니다. 일단 멀티미디어 공통은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죠. 글씨만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이런 동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밑에 자막이 없어요. 그죠? 자막이 없을 때 어떤 장애 유형에서 문제가 될까요? 자막이 없을 때. 네, 맞습니다. 청각장애인. 예.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예. 청각장애인은 음성을 듣지를 못하니까 시각적으로 자막을 확인을 해야 돼요. 예. 청각장애인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막을 제공을 하면 올바르게 대체 정보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예,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 자막을 제공하지 않고 그 원고를 제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 우측이나 좌측에다가. 근데 지금 이거는 그 이 동영상의 제목만 적어놓고 이 안에서 어떤 음성이 흘러나오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원고, 스크립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제공하고 싶으면 자막을 제공을 해도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막을 제공하거나 이런 식으로 원고를 제공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상과 함께 나란히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스크립트 원고는 동영상 하단에 표시하고 있죠. 지금은 뭐 대사가 얼마 없어서 괜찮지만 한 화면에 볼 수 있지만 대사가 만약에 길다면 아래로 쭉 계속 스크롤을 내려야겠죠. 스크롤을 내리면 동영상은 위로 올라가서 화면에서 사라지겠죠. 그럼 동영상을 보지 못하면서 텍스트를 봐야 되잖아요. 그럼 맥락 정보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영상과 함께 나란히 볼 수 있도록 측면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파일 형태로도 뭐 동영상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이나 음성을. 근데 이렇게 동영상만 딸랑 제공하면 틀린 겁니다. 예, 자막 파일을 함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 되는 동영상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상인데요.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음성 안 나오고 영상만 나오는 케이스. 예, 영상에만 해당됩니다. 예제를 보면서 이해를 하시죠. 일단 이런 풍경이 동영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풍경. 근데 나레이션이 없어요. 그냥 배경음악만 흘러나와요. 배경음악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예, 결국.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청각장애인도 문제가 있고 시각장애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배경음만 듣겠죠. 시각장애인은. 앞에 무슨 장면이 펼쳐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죠. 그래서 문제고요. 청각장애인은 지금 뭔가 나레이션이 나올 법도 한데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못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알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바다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레이션 음성으로 나올 법한 내용을 텍스트로 제공을 했어요. 음성이 아니라 텍스트로. 이렇게 되면 청각장애인은 이해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은 보통 시각은 있거든요. 시각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이해를 못하겠죠. 예, 시각장애인은 여전히 배경 음성만 듣고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나레이션 텍스트 없이 나레이션을 음성으로 제공을 했어요. 직접. 예, 바다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라고 음성으로 나레이션을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그때부터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하지만 왜 틀렸어요? 네, 청각장애인은 음성을 또 못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나레이션 없는 이런
풍경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제공할 때는 자막만 제공해서도 안 되고 나레이션, 음성만 제공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둘을 동시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힘들죠? 예, 이런 식으로 자막에 해당하는 텍스트도 띄우고 나레이션 음성도 바다는 한순간도 쉬지 않는다라고 읽어줘야 됩니다. 결국 자막과 음성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여기다가 원고, 스크립트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이 원고는 청각장애인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고 시각장애인도 탐색하면서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런 방법이 보통은 여의치 않거나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게 원고를 제공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뭐 대사가 길면 여기 스크롤을 넣어줘야 돼요. 예. 만약에 스크롤이 없이 대사가 계속 아래쪽으로 쭉 이어지면 대사를 보기 위해서 화면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다음은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인데요. 음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이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측면에 제공하지 않아도 돼요. 예. 하단에 제공하되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얘는 스크롤을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예. 다음은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색상. 여러분들 전 세계 색약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5% 넘어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이 색약이에요. 전 세계 인구 중에. 근데 대부분 남자예요. 예. 거의 대부분 남자고 여자는 색약이 거의 없어요. 왜 남자만 이런 스무가 아니라 고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20명 잡아놓고 남자 20명 잡으면 그 중에 1명은 색약이 있다는 얘기죠. 혹시 색약이신 분? 1분, 2분. 이 클래스 안에 약 4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도 색약이고 저분도 색약이에요. 제 말이 맞죠? 예. 둘이 색약이니까 약 5% 정도는 색약이라는 거죠, 남자가. 정록 색약이실 거예요. 예. 색약 중 대부분 정록 색약입니다. 그래서 붉은색과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데 색약은 진화가 덜 된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랍니다. 색약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색약이 아닌 사람보다 그 명도 대비 빛의 밝고 어두움을 더 민감하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냥을 하던 그런 시대에 그 숲속에 있는 그 보호색을 가진 동물들을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남았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지 덜 진화된 게 아니다. 덜 진화된 게 맞는 건가? 일단 색상 정보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인데 예제를 보시죠. 이 예제를 보시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어떤 게 틀렸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색상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정보를. 네, 맞습니다. 왼쪽 것입니다. 지금 왼쪽 것은 그래프가 이제 색으로 구별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범례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파란색은 뭐고 빨간색은 뭐다. 제가 만약에 이거 초록색하고 빨간색으로 이 색상을 만들었으면 정록색이신 분들은 진짜 구분하기 힘들어요. 예. 이해 잘 안 되시죠? 예. 저도 초록색과 빨간색을 정상적으로 보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흑백으로 인쇄를 해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거의 명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흑백으로 인쇄를 하면 거의 똑같은 색으로 나오죠. 근데 얘는 색이 아니라 패턴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동등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래프인데 얘는 동그라미 패턴 그리고 바 패턴 이런 식으로 패턴을 다르게 해서 색약이 있거나 또는 뭐 흑백으로 인쇄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 이런 형식이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제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바그래프 이렇게 패턴을 다 다르게 했죠. 그리고 그 패턴에 대한 설명 범례를 아래쪽에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보기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예제가
색상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잘 표현한 그래프다라고 트위터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렇기는 한데 작은 그래프는 잘 안 보여요, 패턴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더 접근성 있게 만들려면 사실 이거는 장애인만 인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인식하기 어렵죠.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뭐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서 표시를 해주거나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면 더 좋겠죠. 예. 어쨌거나 이렇게 제공을 하면 예, 올바른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정보를 색상에 의존해서 정보를 제공을 해도 틀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바로 아래쪽에 제공한 경우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 표를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표로 변환을 해서 한 번 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그래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표를 보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색상에 의존했지만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다음은 형태와 소리에 구애받지 않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형태와 소리. 형태는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 소리는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겠죠.